네, 최마의 마스터 시간입니다. IS셋 김태성 본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긴급 진단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매일같이 긴급해가지고 그렇죠.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 낙폭이 뭐 근자들어서 또 얼마다, 뭐 최고치의 낙폭을 기록했다 이런 보도는 아침에 이제 나왔을 거고, 알의 공포라고도 표현하고, 하여튼 뭐 빠지면은 뭐 기사 헤드라인은 다 그렇게 쓰니까. 글로벌 IB라고 하는 투자은행들 중에 이제 뭐 골드만삭스, 뭐 JP 모건 이런 데가 어떻게 진단하느냐도 시장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JP 모건은 경기가 사실 용어가 침체, 리세션은 침체로 번역이 되긴 하는데 침체이냐 아니면은 경기가 팽창과 수축하는 그 수축기 뭐 이렇게 할 거냐 이게 아다르고 좀 어다르긴 해요.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시는지. 일단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과 똑같은 현재의 위치를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도기라고 보시는 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는 쪽인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과도기. 그렇죠. 네. 이제 리셉션 혹은 이제 아래 공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것 또한 경기 침체로 봐야 된다라는 분들의 어떤 시각인 것 같은데, 네. 결국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뭐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식시장이라는 건 이런 대내외 변수는 언제든지 발생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수든 종목이든 변동성이라는 것이 생겨야 누군가에게는 또 그게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 당연히 조심해야 되죠. 여기서 조금 더 악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투심은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펀더멘탈적으로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기술력에 문제가 없는 기업들이 있다면 네. 지금 이런 시장의 조정을 저는 오히려 역이용을 하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수가 빠지니까 여기저기서 당연히 곡소리가 나올 만합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과 재작년 미국 증시가 갈 때 같이 갔으면 뭐 얄밉지라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못 억울하지 갔다가 않은데. 그렇죠. 그때 못 갔다가 이제 올해 우리나라 증시 처음에 출발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연초에는 조금 그래도. 네, 올해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시장의 어떤 시대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또 이렇게 또 침체라는 이야기와 함께 급격하게 조정이 나오니까 참 속상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 전반적인 뭐 실적이라든지 현재 주가의 위치는 조금은 더 저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교과서적인 용어의 정의로는 경기 침체는 GDP, 국내 총생산, 미국이 얘기했죠. 그렇죠. 두 개 분기 연속 감소 이렇게 되는데 뭐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 네. 그렇게 되지 않겠어? 인플레이션, 물가는 자꾸 자극받고 관세 그렇죠. 때문에 거기에 소비가 둔화되고 뭐 성장률, 고용 지표도 지금 조금 네. 애매하고 오늘 저녁에 또 고용 지표 그렇죠. 또 나오죠. 어떤 지표를 좀 주목하고 계세요? 일단 두 가지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PI와 이제 PPI. 네. 요거까지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지표가 잘 나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네.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표 때문에 어제 어떤 시장의 낙폭이 커졌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주요 원인은 관세에 대한 부분이 완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표는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지표를 통해서 무엇인가 뭐 일단락이 되는 그런 흐름을 기대하시기보다는 네.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트럼프의 이런 관세에 대한 강한 워딩이 끝 마무리 될 때까지는 조금은 마음을 내려두고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표를 보시면서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네. 그러면 시장은 이제 환호하겠구나. 뭐 그런 투자 당연히 하실 수는 있겠죠. 또 그것도 이제 고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지금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은 트럼프의 입이었다라는 것을 돌이켜 보면 네. 저는 지금 당장 혹은 4월 초까지는 일련의 이 관세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서 투자의 전략을 조금 더 세밀하게 잡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가 매수를 저는 빠르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나눠 산다에 어떤 분할 매수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건 이론적이니까 제외하고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A와 B와 C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그 A와 B와 C의 4분기 실적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면 일단은 가져가는 거고요. 만약에 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다면 그런 종목군들은 미리 줄여놓는 겁니다. 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 그땐 더 못 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속상하더라도 힘드시더라도 미리미리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을 가지고 계시다면 좀 줄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줄여놓으신 현금을 가지고 4월 초에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락되고 나서 시장이 이제는 반등의 조짐을 보이면 그때 다시 사도 됩니다. 저는 좀 그런 이야기를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 발이라고 다들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풋, 그러니까 뭐 사실 그의 행태를 보면은 굉장히 이 자존심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죠. 네. 그렇죠. 그쪽 국가의 대통령이니까 하여튼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렇게 부침이 있으면은 가만히 있진 않고 뭔가를 또 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 풋이라는 거고. 근데 그런 변동은 줄 수 있지만 우리 김태성 본부장의 얘기는 결국 주가라는 것은 변동성 이후에는 실적에 수렴하기 때문에 네. 실적이 좋으면은 이런 거를 이기고 이렇게 견딜 수 있을 거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일단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라면 주식시장이 이 정도 밀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다라는 네. 게 어떤 통상적인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트럼프 1기와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그때는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은 주식시장만큼이나 가상화폐 시장도 굉장히 커진 상황이라서 트럼프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에서 관세를 세게 때리면서 주식시장이 조금 압박을 받아도 가상화폐 시장을 키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의 변수는 지난주에 크립토 서밋이라고 하는 이제 회의가 한번 진행이 되고 나서 그렇죠. 오히려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인 이야기는 많이 나왔지만 지금 당장에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 시장에 좋은 이야기가 없다 보니 네. 실망감을 보이면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기축 자산으로 추가한다고 했지만 실제 그렇죠. 신규 매입이 아니라 네. 뭐 불법 범죄 자금 환수해가지고 맞아요. 그거를 국고로 들여놨는데 그러니까 뭐 시세가 오히려 실망을 약간 하면서 며칠간 그렇죠. 더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고민을 할 겁니다. 이게 관세를 좀 세게 때려서 주식 시장에 압박을 받더라도 네. 한쪽 시장은 이제 붐을 일으켜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하려고 했었다가 둘 다 지금 이제 공교롭게도 좋지 못한 모습을 내 보이다 마음대로 보니 되지 않네. 뭐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아마 저는 주 후반부에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또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죠.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올 텐데 그 당근과 채찍의 이 그렇죠. 반복학습이군요. 네. 네. 근데 그럴 때 파브로프에게네. 모든 종목이 똑같이 반등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반등력이 센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명분, 실적이 나오는 쪽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테슬라 아까 네. 비트코인 가상화폐 얘기했는데 고점 대비 뭐 몇 % 하락률 요즘 아침에 보니까 그런 자료들 많아요. 그 나스닥은 고점 대비 얼마, 뭐 다우지수는 얼마. 테슬라의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인가요? 지금 50%면은 그럼요. 네, 하여튼 뭐 많이 투자를 한 국내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지로인데 테슬라가 또 어제 또 15% 급락했죠. 일단 두 가지 요인이죠. 결국엔 CEO 리스크가 유럽 쪽에서 터진 거죠. 네.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정치 성향에 대한 이야기가 불거지면서 뭐 나치식 인사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유럽에 있는 전 시장에 막 유리를 깬다거나 뭐 자동차에 불을 지른다거나 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러니까 조롱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도를 넘어서 좀 물리적인 어떤 시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 결국 이제 이건 유럽 전체의 테슬라 이미지에는 당연히 좋지 않겠죠. 실제로 독일에서는 이 전기차 테슬라 신차 등록 대수가 네. 같은 동기 대비 YOY 대비 70% 급감하는 숫자들이 지금 확인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많이 안 팔리는데 네. 근데 전기차 많이 안 팔려도 프레임을 어떻게 씌웠냐면 우리는 이제 전기차 만드는 회사 아니다. 스페이스 X 해야 되고 로봇 해야 된다고 이제 이미지를 많이 바꿨지만 네. 결국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것. 그럼 유럽에서만 부진이면 그래도 해볼 만합니다. 뭐 인도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이라든지 네. 남미 쪽에서 조금 더 판매량을 끌어올리면 되니까. 하지만 미국 본토에서조차도
예전만큼의 판매량을 지금 보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들이 지금 부각이 되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에 대한 효과를 받기 이전 가격까지 지금 많이 조정이 나온 상황이라. 그리고 이 테슬라에 투자하신 분들 중에 2배수 투자하신 분들 많았었어요. 네. 근데 고점 대비 계산을 해보면 그분들은 이미 마진콜이 나간 거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현상들이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이제 나타난 상황.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과 내일,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조정의 속도는 더 깊어질 가능성도 지금 높은 상황이라서 2차 전지 뭐 우리나라 종목은 좀 다르게 봐야 되겠지만 테슬라의 어떤 바닥을 미리 예측하기에는 지금은 다소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의 일부 대형주도 그렇고 소형주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죠.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서 시세를 또 하시는 모양이에요. 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반 테슬라 정서 국내 주식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뭐 전기차 캐즘 얘기하셨는데 2차 전지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는 또 네. 영향을 심리적으로는 받잖아요. 오늘 또 시세 부침이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 관련주들은 오른 거에 없으니까요. 네. 뭐 일시적으로 지수 빠진 만큼만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테슬라의 개인적인 어떤 반 테슬라 정서에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것은 아직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이제 그동안 관련 링크가 가장 셌던 기업들이 LNF 혹은 이제 TCC 스틸과 같은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올 때 나오더라도 다른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보다는 불확실성을 하나 더 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네. 어떻게 보면 그들 종목을 조금 피하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은 하고 있고, 아니면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먼저 보는 게 국내 2차 전지 투자자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이러나 저러나 NCM을 해도 LG 에너지 솔루션, 이러나 저러나 LFP 이야기가 나와도 LG 엔솔, 에너지 저장 장치 이야기가 나와도 LG 엔솔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2차 전지 전기차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34만 원대인데 빠르게 이제 37만 원 혹은 40만 원대까지는 가줘야 그래야 이제 2차 전지 전체적으로 한번 믿고 좀 훈풍이 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악재라는 것이 대부분 반영되면 주가가 바닥을 형성하듯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무디스도 아마 신용 등급 얼마 전에 내린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주가가 그래갖고 뭐 떨어졌죠. 네. 더 안 떨어지니까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역발상, 우리가 얘기하는 역발상 네. 시점이다. 백악관에서는 뉴욕 증시 하락을 두고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다. 뭐 무슨 뜻입니까? 이 야성적 충동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뭐 동물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뭐인가요? 각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앞에서 너무 강한 워딩을 통해서 불안감을 조성을 하니 뒤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다독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온 저는 이야기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그러니 똑같은 침체를 보더라도 누군가는 공포감을 좀 더 크게 느끼면서 보신 분들이 있고, 누군가는 공포가 아닌 위기라는 관점으로 또 이 침체를 보고 계신 분들이 이제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백악관 쪽에서는 지금의 어떤 조정을 일시적인 과도기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또한 지나가요. 그렇죠. 관세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장기적으로는 자국 국민들에게, 그리고 이제 자국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실제로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비용들이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공장이 지어지게 되면 자국 국민들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게 현재 백악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뉴스들은 좀 혼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아까 아침에 저희도 멘트를 해드렸지만 그 외신발 월스트리트저널이라고 나오던데 미국과 중국 이 정상 간의 6월달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뭐 어떤 만날까요? 만나기는 언젠가. 네. 과연 두 분이 만날까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바로 이제 그 밑에 계신 분들이 뭐 먼저 실무자들이 먼저 하겠죠.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고, 네. 그러면 저는 투자의 타이밍을 언제 잠들 것이냐, 실무자들이 만나면 그때 해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단 1%라도 좋은 뉴스를 찾아다니다 보니 지금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난다라는 뉴스까지도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뭐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가도 오늘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벌써부터 긍정 회로를 미리? 빠르게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이번 주 지표부터 확인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부터 개선을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그다음 실무자들이 먼저 만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이제 관련주들이 뭐뭐 있는지를 저는 체크를 하는 게 순서상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김태성 본부장도 어떤 시장을 판단할 때 그때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영문 표현을 인디케이션이나 인디케이터, 지표, 네. 기준점을 보잖아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뭐 많은 것들을 보지만 재료는 사실 쏟아지기 때문에 시시각각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네. 헌재 판단도 막 오보, 막 속보 그렇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다는 수치에 근거한다면 저는 오늘 유로화를 보고 유로화. 예, 네. 엔화를 보고 결국엔 달러 약세를 지금 계속 보는 건데 네. 뭐 맞을지 틀릴지는 저녁 또 봐야 될 거고 또 빅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죠. 공포 지수라고 네. 하는데 지금 뭐 20% 얼마 올랐죠. 뭐 백어데이션이 났어요. 근데 네. 뭐 이것도 내일 할 얘기를 이제 미리 생각하는 거죠. 네. 사실 방송하면서 내일은 또 무슨 얘기하지? 참 시장이 변동하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원고라는 걸 미리 쓰거든요. 내일은 빅스 얘기인데 뭐 그렇다 쳐요. 자, 김태성 본부장은 오늘 지표 기준점을 뭘로 볼까요? 아까 뭐 지표 수급 이렇게 하셨는데 네, 일단 저는 오늘 나오는 물가지수 CPI 쪽 먼저 체크를 하는 CPI가 게 수요일 아닌가요? 내일 모레죠. 네.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은 환율 시장부터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표를 좀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는 내일 모레 나오는 CPI와 PPI를 순서대로 저는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지금은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추적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오늘 네. 기준으로 본다면 저도 이제 환율을 조금은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크게 막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1,460원은 일단 걸렸어요. 딱 네. 걸려가지고 좀 밀려서 1,456원으로 좀 오늘 밀리고 있어서 네. 음. 저는 뭐 일단 환율의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면 사실 네. 반도체 IT라든지 대형주 쪽에 이제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이 살아나는 것까지 눈으로 본 다음에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확인하고? 싶어요. 네. 지금은 단순히 환율이 조금은 하향 안정화되니까 또 이제 선물의 매도세가 멈추니까 미리 들어간다 이것보다 환율 안정화되고 선물 잘 멈추고 그다음에 현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네. 들어올 때 반도체를 살 건지 제약바이오를 살 건지 어떤 섹터를 사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동참을 해도 저는 늦지 않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해도 늦지 않는다. 네. 이걸 결론으로 지어서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으로부터 시장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